안녕하세요. 제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추리 고딕 소설의 창시자 에드거 앨런 포의 공포 추리 소설 고자질하는 심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부터 스티븐 킹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작가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위를 식혀줄 공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고자질하는 심장. 에드거 앨런 포. 네, 신경질이라고요. 정말이지 나는 심한 신경질쟁이이며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나를 미치광이로 여기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군요. 병으로 내 감각이 날카로워지긴 했지만 못쓰게 된 것도 둔해진 것도 아니랍니다. 그 중에서도 청각이 가장 예민해져 하늘의 일, 땅의 일, 무엇이든 들을 수 있답니다. 지옥의 일도 물론 듬뿍 듣습니다. 나의 어디가 어떻게 미쳐 있다는 건지 몰라도 먼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제대로, 얼마나 차분히 모든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다음에 판단해 주시기를. 그 생각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내 머리에 파고들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내 생각이 되고 나서부터는 글쎄 밤낮 없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오, 정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 노인이 좋았습니다. 그 노인이 나에게 악랄한 짓을 한 일은 없습니다. 나를 모욕한 일도 물론 없습니다. 노인의 돈이 탐나서도 아니었습니다. 생각건대 바로 그 눈의 생김새 때문이었던 거지요. 생김새가 좋지 않았던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은 독수리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푸른 빛깔의 눈, 거기에 꺼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게로 보내지면 나는 피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참으로 서서히 나는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의 목숨을 빼앗고 그 눈에서 영원히 벗어나자고. 그럼 여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만, 당신들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여기며 미치광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의 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현명하게, 얼마나 빈틈없이, 얼마나 시치미를 떼고 일을 처리해 나갔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를 죽이기 전 일주일 동안 이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일은 없었습니다. 밤마다 한밤중에 나는 노인의 방문 걸쇠를 풀고 문을 열었습니다. 네, 참으로 살며시 열었지요. 그리하여 머리가 가까스로 들어갈 만큼 문을 열면 어두운 각등, 불빛이 결코 새지 않도록 몇 겹으로 싼 것입니다만 그놈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들이미는 방법이 참으로 교묘하고 세심하여 만일 누군가가 보고 계셨다면 배를 잡고 웃으셨을 겁니다. 나는 천천히 참으로 느릿느릿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아무튼 노인의 잠을 깨워서는 안 되었으니까요. 문틈으로 머리가 깊숙이 들어가 노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게 보이게 되기까지
1시간은 걸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미치광이가 이렇듯 약삭빠르게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머리가 모두 방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각등 덮개를 조심스럽게 벗기고, 네, 참으로 조심스럽게. 그렇습죠. 아무튼 돌적이가 소리를 냈으니까요.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여 한 가닥의 약하디 약한 불빛이 저 독수리 눈에 바로 드리워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7밤 동안에 더욱이 한밤중에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은 언제나 감겨져 있을 뿐 이러면 일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노인 자체가 아니니까요. 그건 악마의 눈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아침마다 나는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행동으로 노인의 방을 찾아가 용기를 북돋아가며 말을 건네고 다정스런 말투로 노인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젯밤 잘 주무셨느냐는 등 안부를 묻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었으므로 만일 이 노인이 밤마다 한밤중에 잠자는 동안 내가 찾아가는 일을 눈치채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배짱을 가진 노인이라는 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드레째 밤에는 여느 때보다 한층 조심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시계바늘이 내 손 움직임보다 더 빠를 정도로 그날만큼 나는 나의 유능함, 즉 총명함을 똑똑히 깨달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승리감에 가슴이 두근거려 거의 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내가 문을 조금씩 열며 방에 침입하려 하건만 노인은 꿈에도 나의 비밀스러운 행위나 의도를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생각되자 웃음조차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들렸는지 노인은 놀란 듯 꿈틀대더니 침대 속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방 밖으로 얼른 몸을 뺐으리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방 안은 캄캄 절벽, 도둑을 막기 위해 덧문이 꼭꼭 닫혀 있었기 때문에 노인에게 방문이 열려있는 게 보일 까닭이 없다는 것을 아는지라 나는 여전히 살금살금 문을 밀어 열고 있었지요. 머리가 모두 들어가고 각등 덮개를 벗기려고 양철 걸쇠에 엄지손가락을 댔을 때 손가락이 미끄러져 소리를 냈던지 느닷없이 노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냐고. 나는 꼼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나는 힘줄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노인 쪽에서도 드러눕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몸을 일으킨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내가 밤마다 벽 속에 죽음을 망보는 벌레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듯이. 그러더니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압니다만 이것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음소리지요. 고통의 신음도 슬픔의 신음도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지요. 그것은 나직이 음산하게 기어 들어가는 듯한 소리로 공포로 억눌림을 당했을 때 이 영혼의 깊은 심연 속에서 쥐어짜 않은 듯한 바로 그 소리입니다. 나는 그 소리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인지 모르게 초목도 잠드는 한밤중에 그것이 내 가슴 속에서 솟아올라 참으로 으스스한 메아리와 더불어 무서움이 끝없이 치밀어
미칠 것 같이 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므로 노인이 어떤 심정일지는 짐작이 갔으므로 마음속으로 코웃음치고 있었지만 동정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희미한 소리로 돌아눕고 나서도 노인이 잠 깨어 있었던 일,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그의 무서움이 매 초마다 부풀어 갔던 일,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려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지요. 벽난로에서 바람소리가 났을 뿐인 거야. 바닥을 쥐가 가로질렀을 뿐이지. 라든가. 귀뚜라미가 한 차례 울었을 뿐이라고 자신에게 들려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것저것 가정하여 마음의 안심을 얻으려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모두 소용없었던 셈입니다. 죽음이 그 검은 그림자를 앞에 들이오며 노인에게 다가오고 이미 그 그림자로 재물을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물론 그것이 그에게 보일 리도 들릴 리도 없지요. 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음산한 그림자의 영향 덕분으로 노인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머리가 이 방 안에 침입하고 있는 일은 분명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으로 참을성 있게 기다렸지만 노인이 다시 드러눕는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등 덮개를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만 열어주리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열었지요. 얼마나 천천히, 얼마나 느릿느릿했는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어쨌든 거미줄 같은 한 가닥의 엷은 불빛이 틈새를 뻗어나가 그것이 독수리 눈 위에 드리워졌습니다. 눈이 크게 부릅뜨여져 매우 크게 부릅뜨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 나는 피가 왈칵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릿터분한 파란 빛깔, 게다가 저 징글맞은 거풀까지 덮여 있어 뼛속까지 얼어붙는 느낌이었지요. 그러나 노인의 얼굴이 보였던 것도 몸이 보였던 것도 아닙니다. 즉 나는 빛을, 이를테면 본능적으로 저 저주스러운 오직 한 곳에만 똑바로 비춰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신네들이 광기라고 믿고 계신 일은 한낱 감각의 과민 상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때 나직하니 둔하게 빠르고도 잦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마치 시계를 솜으로 쌌을 때와 같은 소리였지요. 그 소리도 귀에 익었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뛰는 소리였지요. 북소리가 병사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듯 그것이 내 노여움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참아야 될 곳, 나는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을 정도였지요. 각등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그시 기다리며 불빛을 눈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인지 시험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 빌어먹을 심장 뛰는 소리는 높아질 뿐 매 초마다 그것은 빨라지며 커졌습니다. 노인은 공포의 절정에 있었을 게 틀림없었지요. 되풀이합니다만 그것은 1초 1초 점점 커져갔습니다.
알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 나는 신경질적인 사나이여서 그것에 조금도 거짓말은 없는 셈입니다. 그런 내가 한밤중에 더욱이 낡은 저택의 으스스한 정적 속에서 이 같은 기묘한 소리를 귀로 듣고 있었으니만큼 어쩔 수 없는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런데도 아직 몇 분 동안 꾹 참으며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장 뛰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하여 심장이 터져버릴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소리가 옆 사람에게 들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마침내 노인의 운명도 끝이 났던 셈입니다.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각등 덮개를 열어 젖히고 방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노인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단 한마디. 곧이어 나는 침대에서 노인을 방바닥에 끌어내려뜨리고 그 위에 무거운 침구를 씌웠습니다. 나는 회심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여기까지 잘도 했구나 하고 아직도 꽤 시간을 두고 심장은 둔중한 소리를 내며 뚝딱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릴 까닭은 없을 테니까요. 이윽고 그 소리가 그쳤습니다. 노인이 숨진 것입니다. 나는 침대를 치우고 시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죽어 있었습니다. 돌멩이처럼. 나는 노인의 심장 위에 손을 대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역시 고동이 멈췄다. 돌멩이처럼 죽어 있다. 이제는 그 눈에 시달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위로하면서 아직도 나를 미치광이라고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시체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약삭빠르고 빈틈없는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드린다면 그러한 생각은 사라지실 테지요. 밤도 꽤 익숙했으므로 나는 재빨리 일을 진행시켰습니다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시체를 토막냈습니다. 머리, 팔, 다리를 자른 셈이지요. 방바닥에 너를 석장 뜯어내고 강목과 강목 사이에 그것들을 모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널빤지를 본디대로 맞추었는데 그 능숙한 솜씨와 그 교묘함은 너무도 뛰어나서 어떤 인간의 눈에도 저 노인의 눈에라도 조금도 수상쩍은 점은 찾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씻어내야만 될 것. 얼룩점이라든가 핏자국이라든가 그런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일에 실수는 없습니다. 술통이 모두 받아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하하하. 모든 일이 끝났을 때 4시. 아직 한밤중으로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종소리가 그 시각을 알렸을 때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마음 거뜬하게 문을 열어주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겁낼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부디 어서 들어오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외침소리는 내가 지른 것으로 꿈의 가위에 눌렸던 거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노인은 시골에 가고 안 계신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는 방문자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잘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렸지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노인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재산이 안전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만만한 나는 얼마쯤 의기양양해서 이 방으로 의자를 가져와 고단하실 테니 여기서 담배 한 대 어쩌고 하며 그들에게 의자를 권했고, 자신은 자신대로 완전히 승리감에 취하여 대담해졌던 까닭에 그만 하필이면 노인의 시체가 숨겨져 있는 곳 바로 위에 의자를 놓고 말았던 겁니다. 경관들은 만족했습니다. 나의 태도가 그들을 납득시켰던 것입니다. 나는 기묘할 만큼 침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자에 앉고 이쪽이 명랑하게 상대를 해주면 저쪽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나 잠시 있으려니까 나는 얼굴에 핏기가 가시는 느낌이 들었고 그들이 빨리 돌아가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 짙어갔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기울림이 생겼건만 나리들은 앉은 채 여전히 잡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기울림은 더욱더 뚜렷해지고 윙윙 멋지를 않을 뿐더러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느낌을 얼버무리려고 나는 더 한층 속사포처럼 짓거려댔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그치지 않고 한층 명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알았던 것입니다만 그 소리는 내 귀 안에서 울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얼굴이 헬쓱해졌습니다. 그런데 짓거리는 쪽은 더욱 더 유창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그것은 나직하고 둔중하고 빠르고 잦은 소리, 시계를 솜으로 쌌을 때 나는 소리와 아주 닮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헐떡거렸습니다. 그런데 경관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결 잰 말투로 한층 설쳐대며 짓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착실하게 커져갈 뿐. 나는 일어서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고 몸짓도 격렬해지고 시시한 것들을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만 소리는 착실히 커져갈 뿐 어째서 이들은 나가지를 않는 걸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발을 쿵쿵 굴러가며 마룻바닥 위를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경관들에게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침내 신경질이 나기 시작한 것처럼, 그래도 소리는 착실히 커져갈 뿐.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는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고함치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때까지 앉아 있었던 의자를 잡아 흔들고 마룻바닥을 비벼대듯이 해보았습니다만 그 소리는 어느 것보다도 높았고 가라앉을 기척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한결 크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렇건만 경관들은 즐겁다는 듯이 짓거리고 싱글벙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능한 신이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놈들에게는 들리는 거다. 놈들은 나를 의심하고 있는 거다. 놈들은 알고 있는 거다. 놈들은 나의 공포를 놀이개로 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이런 고통보다는 낫다. 무엇이건 이런 비웃음보다는 견디기 쉬울 거라는 생각에 나는 이미 그들의 위선적인 미소를 참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대든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지요. 그러자 그때 또 소리가 크게 나는 외쳤습니다.
악당놈들 같으니 시침을 떼는 것도 웬만큼 해도 죽인 건 나다. 마룻바닥을 뜯어봐라. 여기다. 소리는 놈의 징글맞은 심장이 고동인 거야.